네, 강변 시작하겠습니다. 밥은 잘 드셔요? 잠은 잘 오시고? 네. 네, 얼마 안 남았죠? 네, 한 47에 28, 한 35일? 한 40일 뭐 전후 정도 남은 것 같네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 사기는 뭐 4주차지만 제가 나올 만한 것만 낸다는 거는 뭐 적중을 할 수는 없지만 그 큰 틀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낼 것 같은 것만 해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올해 그 실무 수습 교육에서 그 타당성을 계속 물어봤대요. 타당성을 최유효 이용 또는 뭐 개발 계획의 타당성.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입장에 의거해서 예전에 했던 그 적정 분양가하고 그 경제적 타당성 문제인데 문제풀이는 간단해요. 그죠? 문제풀이는 간단한데 자료를 잘 해석을 하고 결국 마지막 그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할 때 여러분의 어떤 합리적인 의견, 왜냐하면 거기서 뭐 분양률이 뭐 경상이익률의 5%를 넘는 경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드렸으니까 어찌됐든 분양이익률을 갖다가 다 산정을 해서 맞든 틀리든 여러분의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시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문제 1번은. 자, 그래서 문제 1번은 뭐 간단히 먼저 보면 물음 1에서 적정 분양가 범위, 레인지로 적정 분양가 범위를 산정하라고 그랬죠. 그럼 지금 대상 부동산이 자, 숙박업텔, 숙박시설, 호텔입니다. 호텔이어가지고, 뭐, 앞에 뭐, 장황하게 써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계획은 즉 예정부동산이에요. 그 설계계요, 층별 면적표 해가지고, 지금 구성이 지금 객실하고, 근생으로 지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호텔이. 그럼 객실도 지금 A타입과 B타입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근생은 딱 2개호, 201호와 1301호. 요거의 분양가를 갖다가 산정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분양가를. 그래서 지금 구분 건물이니까 집합 건물이니까 객실은 지금 한번 문제를 보시면 한번 쭉 한 자료 한번 볼까요? 설계 개요, 층별 면적표, 객실 현황 A, B 타입 60개, 16개요. 총 76개호죠. 근생은 지금 201호, 1301호가 있고요. 전체 현황 있고, 예, 금융조건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자료고요. 예, 금융조건은 사업 일정,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인허가를 받고 중간에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 불가로 공사가 섰네요. 그러다 시공사를 교체하고 호텔로 설계를 변경한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및 PF를 실행해서 건물을 준공하는 그런 단계인가 봅니다. 그리고 본건의 분양 계획은 본건의 분양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잡아 있는 게 시행사가 잡아놓은 이거는 분양 계획인 거고 자료 3에도 예상 지출 분석을 해놨어요. 지출 소개해가지고 기타 수수료 총 분양금액 1%.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참고 자료로 최근에 공급된 분양형 호텔 상품에서 L호텔, Y호텔, H호텔을 드렸고 이제 거래 사례, 분양 사례를 드렸습니다. 즉 객실 부분에 대한 A타입, B타입 두 개를 드렸고 근생의 C타입, D타입을 줬고요. 시점 수정, 요인 비교치. 요인 비교치는 그냥 읽으면서 그냥 뭐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기타 사항을 잘 읽으셔야죠. 기타 사항. 1번과 2번은 뭐 별 내용 없고요. 별 내용 없고 3번에서 바로 적정 분양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본건과 유사한 호텔의 시세를 분석한 후에 거사비를 이용해서 거사비를 적용해라.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실 부분 평가에 있어서 이건 뭐 별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호텔 및 근생의 적정 분양가는 그 레인지 범위로 판단해라. 얼마에서 얼마 정도 하더라 라고 판단하고 이제 사업성 분석은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분양가격, 아까 시행사가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본 보고서에서 산출한 적정 분양가격을 구분해서 해라. 그리고 9번을 보면 현금 유입과 유출을 통하여 경상이익을 도출한 후에 사업 시행자의 경상이익률을 파악해보고
현금 유입과 유출이 동일해지는 분양률을 산출해서 분양 성과에 따른 사업성을 분석하되 경상이익률이 5%를 넘는 경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기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적정 분양가 크게 보면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다면 어찌됐든 적정 분양가 범위를 거사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여줬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타당성을 분석하라고 그랬으니까 타당성 분석 도구는 지금 경상이익률을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경상이익률을 이용하는데 기준이 지금 몇 프로예요? 5%예요. 5%. 5%. 분양률을 고려한 거. 그래서 답하고 같이 보시면 좀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객실을 보면 지금 A타입, B타입이 있고요. 그래서 총 76개호가 있고 A, B를 선정을 했습니다. 사례는. 답안을 같이 보세요. 그럼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런 문제는 뭐 똑같이 나올 리가 없죠. 집에 가서 혹시 복기를 하실 때는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큰 목차 위주로만 이런 플로우로 돌아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타당성 문제는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몰라요. 문제가. 여러분 자료를 잘 해석해서 어떻게 내가 문제에서 주어진 기준에 의해서 내가 검토를 해서 나의 논리를 쓸지 그것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선방하는 문제지 고득점 맞는 문제가 아니에요. 1번은 절대. 1번에서 빡 힘주다가 빡 갑니다. 한 방에.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제 객실 보시면 사례 선택에서 A, B를 선정해서 A타입, B타입에서 객실 전체 분양가가 나왔죠. 84억 원 정도. 비중가액 B를 이용해가지고 했더니 87억 해가지고 적정 분양가 범위는 A타입과 B타입에서 범위를 84억부터 한 87억 8,600 정도더라. 근생도 이제 C하고 D를 이용해가지고 C를 기준으로 해서 비중가액 2개를 냈고 D를 기준으로 해서 비중가액 2개를 내서 적정 분양가 범위는 124억 3천부터 128억 9, 아니요 120이라구나. 12억 4,300부터 12억 8,900 해가지고 이렇게 범위를 해서 2개를 합쳐서 그냥 한 번에 범위를 이렇게 96억부터 100억 정도 해가지고 범위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는 여러분이 이제 제가 답안에 이렇게 써놨지만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어떻게든 범위를 갖다 잘 잡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사업성 분석인데 결국 경상이익률로 검토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회계학적으로 경상이익이 도대체 무엇이냐? 물론 우리 1차 때 배우지만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나는 건 영업이익까지인데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나? 아무튼 뭐 있잖아요. 그죠? 다 까먹었네. 그래서 이제 분양계획서상 분양가 기준 해가지고 문제에서 그 사업 시행사가 준 분양가가 10926이잖아요. 10926 총 개가 분양가가. 그리고 예상 지출을 줬죠. 지출 소개에서 86억 9,600에다가 총 분양금액의 1%라고 그랬으니까 지출을 빼면 경상이익이 이 정도 나오고 경상이익률은 분양가를 경상이익으로 나서 19.4%가 이 사업 시행자가 자기가 책정해 놓은 경상이익률이에요. 그죠? 19.4%가. 그렇다면 적정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서 경상이익률을 한번 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적정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서 최저를 기준했을 때는 8.8% 정도가 나오고, 그죠? 8.8% 정도가 나오고, 왜 그러냐면 아까 분양가의 범위가 최저부터 최고의 구간을 잡아놨으니까 최저를 기준할 때 한 8.8% 정도 나왔고 최고를 기준할 때는 한 12.7% 정도 나왔어요. 지금 시행사가 얼마 나왔죠? 시행사가 19.4%. 높게도 잡았다. 최저가 8.8%고 최고가 12.7%예요. 높게는 잡았네요. 사업성을 너무 좋게 봤네. 그죠? 너무 좋게 봐서 여러분 이제 이것만 보고 사업성이 없음. 그러면 안 돼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또 드렸죠. 아까 기타 자료에 보시면